안녕하세요. 이제 정력학 복습을 할 건데요. 이제 정력학 교재를 사실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쓰는 수업 교재가 뭔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왜냐면 이게 수업하는 교수님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교재를 써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가정을 하기를, 제가 동력학 수업 때 쓰는 교재 뭐 벡터 메카닉스 어쩌고저쩌고 한 책이 있어요. 그게 올해는 여러분들이 동력학 파트를 배웠는데, 그게 찾아보면 정력학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책으로 수업을 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사실 그 책 자체가 정력학, 동력학 순서대로 배우게끔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력학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 정력학을 하고, 그 다음에 11에서 19장인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 쓰는 동력학 책은 요거고, 지금 정력학 복습에서 쓸 책 바탕을 한 책 내용은 같은 출판사의, 당연히 같은 출판사의 정력학 책인데, 혹시 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셨다고 해도 큰 내용은 다르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겠죠. 이 정력학 책 기준으로 1장에서 10장까지 중에서 동력학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만 복습을 할 거거든요. 뭐 모든 부분을 제가 구태여 다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동력학과 관련이 있는 챕터들 위주로 할 거고, 동력학하고 관련이 없는 챕터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혀 쓸 일이 없냐?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저기 구조역학이나 재료역학, 이 부분에서 정력학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다시 나오거든요. 특히 우리는 선박해양공학과이기 때문에 선박같이 큰 구조물을 다루려다 보면은 구조역학,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역학도 그 선박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이 철이기 때문에 그 철의 물성을 바탕으로, 성질을 바탕으로 한 재료역학들 내용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2학년, 3학년, 나중엔 4학년까지 가면서 이 부분들은 꼭 배우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또 구조역학이나 재료역학에 필요한 정력학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복습을 그때 다시 하셔야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는 동력학에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동력학 관련한 내용들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우선 시작은 2장부터 합니다. 어, 2장에서는 Statics of Particle이라고 해서 한글로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자의 정력학이에요. 뜻은 입자라고 하는 거는 부피나 아니면 어떤 크기가 없는 거거든요. 크기가 없이 어떤 특정한 한 점에 가해지는 힘, 정력학에서는 속도나 가속도 같은 개념은 전혀 없어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힘이 이 점에 가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방향으로 힘들이 다 가해져서 결국에 정력학에서 다루는 문제는 뭐였냐면은 힘을 다 더했을 때 걔가 0이 된다라는 거를 바탕에 깔고 시작하죠. 모든 방향에 대해서 힘을 다 가해졌을 때 결과적으로 운동이 없다는 게 정력학의 기본 가정이에요. 운동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칠판 같은 거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칠판이 어디에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칠판 자체가 받는 중력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고, 다만 칠판은 하나의 큰 부피를 가지고 있는 물체인데, 그게 아니라 얘를 하나의 점에 가해지는 모든 힘으로 먼저 상상을 하자라는 게 2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정력학을 시작하기에 조금 더 이해하기에 편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크기 없이 한 점에 가해지는, 아니면 여러 개의 점이겠죠. 파티클 쓰니까 거기에 가해지는 어쨌거나 힘은 다 더하면은 0이 되는, 그게 정력학의 기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책에서 처음에 다루는 거는 두 힘의 합력이에요. 합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힘을 합했다는 건데 단순히 그냥 벡터 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벡터로 주어졌을 때 얘는 Q고 얘는 P라고 썼네요. 그러면은 두 개의 벡터를 더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니까 벡터라고 썼는데 얘를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력학에서는 두 개의 힘을 더했을 때 걔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하신다면은 얘를 평행 이동을 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의 길이, 대변의 길이라고 하죠. 대각선의 길이라고 그냥 배우긴 했는데 얘가 R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라는 게 이제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거기에 대각선이라고 외우는 거는 계산을 위한 거고요.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P 더하기 Q라고 했으면은 Q를 여기로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평행 이동? 그냥 이동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 벡터 자체가 이미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어디로 옮기든 간에 회전이 없을 때 이 Q를 어디로 옮기든 간에 이 방향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평행 이동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로 그냥 이동을 했어요. 이 벡터 Q를. 그 다음에 벡터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점에서 여기까지 먼저 벡터를 긋고요. 그 벡터가 끝나는 점에서 다시 또 벡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P 더하기 Q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P만큼 가고 그 다음 Q를 가라라는 뜻이겠죠.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P만큼 가고 Q만큼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걸 가는 거예요.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는 서로 교환을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Q를 먼저 가고 그 끝점에서 P만큼 가라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든 P만큼 가고 Q만큼 가든 Q만큼 가고 P만큼 가든 그 벡터의 끝점은 어디다?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되겠다라는 게 벡터의 합이 되는 거고 그 벡터의 합을 우리가 따로 합력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이제 동력학에서도 비슷한 개념, 당연히 벡터를 다루기 때문에 비슷하게 벡터끼리 더하는 거를 할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꼭 그림을 그려서 접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겠죠. 사실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정력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교좌표계를 가지고 생각을 합시다. 이거를 고안을 해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카르테지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두 개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만 얘기를 했네 여기는. 카르테지안 코디네이트 시스템 직교좌표계에서는 두 개의 벡터를 더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어떤 한 벡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 벡터는 예외 없이 반드시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으로 나눠져요. 벡터 f가 있다고 하면은 x방향 성분의 크기를 우리가 fx라고 하고 얘를 fy라고 합시다. 그럼 f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fxi 더하기 fy j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i하고 j는 x방향, y방향의 단위 벡터죠. x방향으로 한 칸 간다는 뜻이고 y방향으로 한 칸 간다는 뜻의 단위 벡터들로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개의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f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도 있다고 할게요. f 다음에 그럼 g도 똑같이 g, x, i 더하기 gy, j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면은 성분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배우긴 배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벡터끼리 더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은 I 방향 성분끼리 더해주고 J 방향 성분끼리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벡터끼리 덧셈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고 하면 I끼리 붙고 J끼리 묶을 수 있죠. 교환하면은 얘랑 얘 순서를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는 결합 법칙이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쓰면 사실 끝나는 건데 구태여 이렇게 성분별로 써준다 했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그러면 직교좌표계라는 것만 우리가 쓸 수 있냐? 뭐 예를 들자면은 좌표계가 x랑 y가 이렇게 서로 직각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도 어떤 점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y 방향 성분,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의 합으로 한 가지의 쌍으로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좌표계가 주어지든 간에 꼭 직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점의 위치를 표현을 하는데 한 가지의 쌍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거 자체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좌표계로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는 사실 그러한 좌표계를 쓸 이유는 별로 없죠. 직교 좌표계만 주로 다루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기는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료에는 썼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한 게 fx의 크기를 누가 물어본다면은 x축과의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fx는 원래 x라는 원래 f라는 전체 벡터의 크기 절대값에다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죠.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f의 그럼 크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알든가 얘를 각각 알든가 뭐 하나는 알아야 벡터를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식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자면 우리 이미 벡터 내적 얘기 배웠으니까 사실은 벡터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을 한 거에 루트를 씌우면은 그게 절대값의 크기가 된다라고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차원 문제에서는 저렇게 x, y 성분만 쓰면 되는데 3차원 성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3차원 성분은 주로 x, y, z축이 나오죠. z축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잡기로 약속했냐면은 오른손을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가 x, 검지가 y면 나머지 손가락이 z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칠판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이 z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3차원 공간을 표현을 한다면은 이렇게 좌표계를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x, y, z, i, j니까 x, y, z 방향 성분은 i, j, 그 다음에 k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서로 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3차원까지 했을 때는 2차원에서 들어가는 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의 축 성분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정력학 책 2장에서 배운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력학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간격이 공간이 좀 없네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x, y, z 방향 성분들이 각각 더했을 때 0이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력학에서 기본적인 가정이고, 왜 f 위에다는 줄을 긋고 여기다 안 그었냐면은 얘는 벡터니까. 근데 벡터를 지금 성분별로 쪼개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x 자체는 벡터가 아니겠죠. 그냥 x 방향 성분의 크기이기 때문에 스칼라라고 봐도 되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더했을 때 0인데 i, j, k 방향 성분은 이제 서로 상관이 없어요. 예. i가 커진다, i 방향 성분이 커진다고 해서 j 방향 성분이 같이 변하냐?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각각 0이 돼야 얘가 0이 되는 전체 합이 0이 된다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그리긴 했었는데 정력학 문제에서 하나의 점에 가해지는 힘이 3개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얘를 x방향 성분, 얘 x방향 성분, 얘는 x방향 성분이 없죠. y방향만 있겠네. 그 다음에 y방향 성분은 다른 색으로 이 하얀색으로 내려온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방향 성분끼리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y방향 성분 3개를 더했을 때도 따로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성분들이 0이 되게끔 하는 게 정력학에서 핵심이다 라는 거고, 그럼 동력학에서는 뭐가 어떻게 되나요? 다 똑같은데 이젠 가속도가 있어요. 가속도가 생긴다. 어떤 물체가 운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제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풀면은 질량은 모든 방향에 대해서 변하지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고, 그럼 각각 뭐가 되냐? 얘가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서 쓸 수가 있겠죠. 그게 스태틱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배울 다이나믹스 오브 파티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력학 책에서도 똑같아요. 각각의 파티클, 그러니까 한 점의 질량이 모여 있어서 한 점, 회전이 없고 부피도 없는 그런 물체들의 동력학에 대해 먼저 한 4장 정도 배울 거고, 5장인가?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형상이 있는 물체에 대해 배울 거예요. 형상이 있는 물체는 회전도 포함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면서 가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쪽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